안녕하세요, 이분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파트 3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뒷판을 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코를 주어서 이렇게 앞판을 각각 떠주었어요. 이번 파트에서는 이렇게 앞과 뒤를 연결해서 하나로 떠줄 예정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그때 파트 2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는 단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편물을 뒀을 때 오른쪽 부분을 먼저 떴어요. 그리고 나서 왼쪽 부분을 뜨시라고 알려드렸었죠. 왼쪽 부분은 이렇게 바늘이 저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을 나중에 뜬 이유는 보시면 시작 부분, 가터뜨기를 떠주는 부분이 시작 부분으로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편물을 끝내고 실을 따로 끊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뜨려고 이쪽 부분을 더 나중에 뜨시라고 알려드렸었어요. 편물 저는 뒤는 18cm를 떴고요. 요 앞은 4단을 더 떠줬어요. 4단을 더 떠줬는데 자, 보시면 가장자리가 이렇게 가터뜨기로 되어 있어요. 단을 세실 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단 세는 법 조금 편하게 하실 때는 가터뜨기로 세주시면 되는데 이 가터뜨기 여기 보시면 안뜨기 부분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는 겉뜨기 부분이 보여요. 이 단의 경우에는 픽업, 그러니까 코줍기를 한 단이 첫 번째 단이 되고요. 그리고 뒷면을 뜬 요 안뜨기 단이 두 번째 단이 돼요. 즉 안뜨기를 세게 되면 짝수단을 셀 수 있는 방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 가터 부분, 안뜨기 부분을 세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총 14단이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내가 몇 단을 떴는지를 알 수 있겠죠. 저는 28단을 떴습니다. 뒤는 24단을 떴었어요. 그리고 짠! 이렇게 접어주면 절반이 되겠죠. 근데 소매폭이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이거 좀 좁은데 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깨 부분이 여기서 끝이 나고 진동이 그러니까 팔의 중간 부분까지는 아니라도 어깨의 중간까지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소매폭이 조금 좁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좁게 떴었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입으시고 싶은 분, 안에도 루즈핏 굉장히 소매가 벙벙한 옷을 입으실 분은 좀 더 키워서 뜨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연결해서 뜨는 거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쉬운 부분이라 사실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함께 떠볼게요. 자, 실이 달려있는 이 왼쪽 부분에서 가터뜨기를 해주시면서 뜨시면 되겠죠. 가터뜨기를 저는 8코에서 6코로 수정을 했어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떠놓으니까. 그래서 6코로 수정을 한 가터뜨기 6개 해주고요. 그 다음은 쭉 다 겉뜨기를 해주면 되겠죠. 메리아스뜨기니까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입었을 때 앞판의 왼쪽 부분을 다 떴으면 그 다음은 앞판 다음에는 뒷판이 와야 되겠죠. 그래야 옷이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쭉 떠주시고 자, 이렇게 앞판 끝부분까지 떴으면요. 그 다음은 다른 바늘에 있는 뒷판을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직선을 이루는 이 옷이 연결이 이렇게 돼서 여기로 팔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 된답니다. 그 다음 부분을 떠주시는데 우리 여기 연결 부분 좀 안 예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조금 주셔서 여기 실이 늘어져 있어요. 늘어진 실 살짝 고정해서 잡고 떠주셔야 예쁘게 잘 떠지겠죠. 힘 바짝 주면서 코와 코가 바짝 붙을 수 있게 힘줘서 떠주세요. 그리고
쭉 뜹니다. 이렇게 그냥 겉뜨기로 쭉 떠주시면 돼요. 지금 뜨는 옷은 디자인을 제가 미리 좀 보여드렸으면 좋을 텐데 영상을 바로바로 올리는 영상 함께 뜨기에 가까운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완성 모습을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직선 탑다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남성분들의 스타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의상이.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많이 파는 약간 특이한 느낌이 나는 스타일의 그런 가디건인데요. 굉장히 좀 스타일 자체는 웨어러블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남자분들이 입기에는 조금 너무 특이한 디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꽃샘 추위 버전이라서 목이 살짝 덮이게 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남자분들한테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남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입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입으실 만한 그런 스타일리시한 분들이라면 떠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실이 좀 잘 안 나오네요. 뒷판을 전부 다 떠주면 이번엔 나머지 앞판을 떠야겠죠. 자, 이렇게 또 직선이에요. 소매가 들어가려면 앞과 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연결돼야 되겠죠. 여기는 소매가 되겠습니다. 이런 너무 쉬운 걸 파트를 나눠서 보여드리니까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자, 요렇게 여기도 역시 실끝머리가 이렇게 달려있죠. 여기는 제가 짧게 자른 부분인데 잡아서 눌러서 코가 너무 늘어나지 않게 고정해 주시고 다음 꼴은 바짝 당겨주면서 떠주세요. 그래야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깔끔하게 뜨기 위해서 바짝 붙여 뜬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쭉 뜹니다. 바늘이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죠. 끝까지 쭉 떠주세요. 디자인이 조금 밋밋한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또 심지어 배색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하단부에는 포켓과 무늬를 넣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음 파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선 이렇게 드디어 연결을 했습니다. 좀 더 뜨시면 한 10cm 정도 더 뜨시면 입어보셔도 좋아요. 입어보실 땐 당연히 이렇게 바늘 80cm 하나 끼운 채로 입으시면 코다 빠지고 제대로 볼 수가 없겠죠. 바늘을 2개 이상 끼우셔서 몸에 맞는 사이즈로 맞춰서 입어보시도록 그런 걸 권장합니다. 혹은 실이라던가 리본이라던가 뭐 이런 걸 껴서 입어보시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뒷면 쭉 떠주세요. 가터뜨기는 각자 혹시 뭐 제 영상을 뭐 8개를 하신 분도 있을 테고 혹은 나는 내 실에는 8개 너무 많아 라고 생각하셔서 조절한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6개로 수정했습니다. 자, 쭉 이렇게 또 뜹니다. 그리고 다음 단에서 제가 단추구멍 내는 걸 보여드릴게요. 단추구멍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해볼 거는 그냥 조금 간단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왜냐면 실이 굉장히 벌기하기 때문에 단추를 막 엄청나게 왕단추를 다시는 게 아니라면 웬만한 사이즈의 단추 정도라면 이 간단한 방법으로 떠주셔도 충분히 단추구멍이 딱 맞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작은 거 다시면 단추구멍이 너무 클 수도 있어요. 실이 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 안뜨기로 좀 떠주고요. 그 다음에 단추구멍 내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뜨기로 쭉
풀오버가 좋은 점은 원형뜨기를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안뜨기를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안뜨기는 아무리 좀 이렇게 잉글리시 니팅을 해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컨티넨탈 하신 분들은 더더욱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속도가 확실히 겉뜨기보다 느리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안뜨기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저는 이 안뜨기를 극복하려고 안뜨기로 된 풀오버를 여러 벌 떴었어요. 안뜨기를 많이 넣어서. 그래서 안뜨기랑 좀 친해지고 저만의 안뜨기 뜨는 법도 만들어냈답니다. 자, 쭉쭉 떠줍니다. 그 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울베이스라는 목도리 전용 실로 나온 건데 조금 따가워서 이렇게 가디건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가디건은 외부에 입는 아우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따가워도 너무 과하면 물론 힘들겠지만 조금 따가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심하게 따가운 건 아닌데 약간 따갑더라고요. 얼굴에 가까운 목 쪽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쭉쭉. 아이고, 마음이 급하니까 손이 말을 좀 잘 안 들어요. 자, 그리고 가터뜨기. 항상 가장자리인 가터뜨기인 거 잊으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떴어요. 근데 단추구멍을 일단 어느 쪽에 내느냐는 개인의 또 취향이에요. 원래 뭐 예전에는 뭐 오른쪽에 꼭 내라, 왼쪽에 꼭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개인이 편한 쪽에다가 단추구멍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때 오른쪽에 단추구멍이 있을 때 좀 더 편하게 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두 단을 떠버리는 바람에 시작 부분이 이렇게 왼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왼쪽에서 단추구멍을 내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단추구멍 위치는 평소에 자기가 입는 옷을 보시고 편한 쪽, 내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단추 채우는 방향이 더 편안한 쪽이 있잖아요. 그쪽에다 단추구멍을 내주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옛날처럼 단추구멍이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 뭐 왼쪽에 있어야 한다 이런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편안한 쪽으로 단추구멍을 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단추구멍은 보시면 요 가터, 여밈단에다가 단추구멍을 내야겠죠. 정확하게 중간쯤에 내면 딱 좋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며졌을 때 단추구멍이 이렇게 중앙에 딱 있어야 예쁘게 여며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뜨는 옷 같은 경우에는 V넥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단추구멍을 내실 때 지금은 사실 단추구멍을 낼 정도의 길이감이 되진 않아요. 입어보시면서 내가 내 몸 길이, 몸 체형에 따라서 첫 단추구멍이 조금 편안한 위치인 자리에다 단추구멍을 내주셔야 되고요. 그게 보통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한 2배 이상, 한 이쯤? 저는 좀 단추를 잘 안 채우고 입는 오픈해서 입는 스타일을 즐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내려가서 한 2배 이상으로 입어서 가슴 정도에서 가슴 조금 아래쪽에다가 단추구멍을 낼 예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거기까지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면 또 영상이 다음 영상에 가야 돼서 단추구멍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에다 낼 예정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단추구멍을 낼 때는 이렇게 시작할 때 가터뜨기 부분에서 안쪽 면에서 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혹은 물론 지금 내실 수도 있어요. 지금 겉면에서 내실 때는 쭉 뜨시고 이 가터뜨기 부분에서 내시면 되는데 저는 처음 부분에서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잊으시면 안 돼요. 원하는 위치에 낼 때 이 가터뜨기 중앙 요 자리에서 낼 거라는 거 오른쪽에 낼 거면 쭉 떠가서
오른쪽 가터뜨기를 뜰 때 내셔도 되고 혹은 편물을 돌려서 뒤에서 안쪽 면에서 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개인의 취향대로 좀 더 내가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된답니다. 자, 저는 왼쪽에 시범으로 단추구멍을 내보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일단 겉뜨기를 오른손으로 떠볼게요. 겉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늘 비우기를 한번 할 건데 바늘 비우기는 제가 아이에다 링크를 따로 걸어 드릴게요. 바늘에다가 그냥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이렇게. 감겼죠. 한번 실이. 그리고 뒤에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세요. 두 코 모아뜨기예요. 왼 두 코 모아뜨기라고도 하죠. 역시 아이의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모아뜨세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하나의 코를 만들고 또 하나의 코를 없앴어요. 그래서 코스는 똑같지만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뽕 하고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뽕 난 자리에 우리는 단추를 끼워준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단추구멍 내는 법이에요. 그런데 단추의 크기가 나는 이 구멍보다는 훨씬 큰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구멍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늘에 있을 땐 좀 작아 보이는데 한 2cm 이상으로 커져요. 그래서 이 가디건에 걸맞는 단추 사이즈에 충분한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단추구멍을 내주세요. 자, 그리고 쭉 떠주시면 되겠죠. 왼쪽에 달 때 단추구멍 다는 법은 이랬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 끝부분에서 다실 경우에는 자, 가터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코를 모아 떠주세요. 반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코를 한 코 가터뜨기 하고 두 코는 왼두 코 모아뜨기로 모아 뜨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늘 비우기를 해주시고 가터뜨기를 하나, 둘, 세 코를 또 떠주세요. 그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뒷면에서 뜨실 때는 아무런 장애 없이 문제 없이 코수가 6개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가터뜨기로 뒷면에서 겉뜨기 6개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자, 단추구멍 내는 법 그다지 어렵지 않죠. 왼쪽에서 낼 경우와 오른쪽에서 낼 경우 이 두 가지 방법이 바늘 비우기와 왼두 코 모아뜨기 순서만 달라요. 제가 알려드린 왼쪽 옷에 입었을 때 왼쪽에다가 단추구멍을 낼 때는 바늘 비우기 가터뜨기를 하나, 둘, 세 개 하시고 바늘 비우기를 먼저 한 다음에 왼두 코 모아뜨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하나가 남은 나머지도 가터뜨기로 떠주셔야겠죠. 근데 오른쪽에다 단추구멍을 낼 경우에는 하나 가터뜨기 해주시고 왼두 코 모아뜨기를 한 다음에 바늘 비우기를 해주시고요. 가터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떠서 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편물 돌려서 뜰 때는 그냥 가터뜨기로 똑같이 떠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자, 이제 단추구멍을 냈어요. 그러면 단추구멍의 간격이라는 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간격마다 계속 반복해서 단추구멍을 뚫어줘야겠죠. 단추는 개인이 원하는 옷의 길이에 따라서 5개를 달지, 3개를 달지, 혹은 1개만 달지, 이건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추를 이렇게 잘 채우지도 않지만 가디건에 그렇게 자주 단추를 달지도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편한 이지웨어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단추 간격도 그렇게 정갈하게 달지를 않아요. 근데 조금 단정한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추 간격도 좁게 다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단추 간격을 지금 이 정도 간격으로 뜰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 부분에서 요 가터뜨기로 숫자 세는 걸 알려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여기까지 하면 총 15개의 안뜨기가 있어요. 하지만
15개째 단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한 14개 정도 간격이면 충분히 예쁘게 입을 수 있는 단추 간격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자로 한번 재보시고 난 너무 넓은 것 같아 하면 이 안뜨기가 12개 보여도 되겠죠. 그래서 안뜨기 간격을 이렇게 세주시면서 쭉 뜨다가 안뜨기가 12개가 되면 또 단추구멍을 내고 또 안뜨기가 12개가 되면 단추구멍을 내고 이런 식으로 단추 간격을 정해서 단추구멍을 내주시면 돼요. 원래 원칙적인 방법은 단추의 개수를 먼저 정한 후에 그 단추 간격을 내가 뜨려는 옷의 폭대로 나눠서 단추 위치를 배정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탑다운으로 조금 편하게 초보들이 무리 없이 뜰 수 있게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단추 간격을 정하고 그 사이에 안뜨기 숫자를 세서 그 간격대로 계속적으로 내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뜨면 많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자, 단추구멍 내는 법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쭉 메리아스 뜨기와 가장자리 가터뜨기만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떠나가면 되는데 저는 중간에 포켓도 들어갈 거고 배색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무늬뜨기도 조금 넣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배색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쉽게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리진 않을 예정이고요.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 포켓이 들어가는 부분만 다음 파트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파트에서 봬요. 안녕.